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이 온라인 수업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모였는데요. 온라인 수업,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일단은 익숙하지 않은 음, 경험 때문에 죄송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경험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소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저도 똑같은 경험을 2달 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2월 중순부터 온라인 실험을 시작을 했고요. 온라인 실험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가능할까? 온라인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할까? 온라인에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루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3번까지 수업을 거의 매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횟수로는 한 50회를 넘게 진행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가질 수 있는 강점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진행할 때 아주 소소하지만 아주 꿀팁을 좀 얻게 되면서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시행착오를 좀 적게 하시라고 이런 시간들을 좀 준비하게 됐고요. 더더욱이나 우리 공교육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소통을 해 나가실 때 그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도 예측은 하지만, 그래도 어제 이 수업을 참가하셨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온라인이 뭔가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희망은 있다, 기대가 된다, 해볼만 하겠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네, 이런 답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느낌들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첫 시작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의 마음으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선생님들은 학생의 마음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학생의 시선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해보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를 조금 더 학생 관점에서 보면 선생님들에게는 좀 더 다른 영감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시간을 우리 학생들과 같이 자신을 조금 표현하고 나타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해요. 가장 간단하게는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지목하고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이 가지는 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온라인에 나만의 공간을 이렇게 준비해서, 예비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만든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다시 단체 카톡방에 링크 중에서 구글 프리젠테이션 링크를 한번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글 프리젠테이션 링크를 한번 들어갈게요. 네. 화면 공유도 한번 하면 되어 있죠. 네, 화면 공유를 네. 요거 하기 전에요. 제가 룰을 하나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 요것만 잠깐 하나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온라인에서는 상호작용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거는 뭔가 이렇게 되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화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사람이 다 보이는, 그러면 최대 몇 명까지 보이냐면요. 5 곱하기 5에서 25명의 한 화면에 다 들어오거든요. 25명을 화면을 다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손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리액션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공감이 됐을 땐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보고요. 한번 다 같이 끄덕여 주시겠어요? 고개를. 네네. 이렇게 고개도 끄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호응이 될 때 박수도 칠 수 있잖아요. 근데 박수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이 하는 박수는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박수를 대신하면서 우리가 호응을 서로 이렇게 화면상으로 리액션을 해야 잘 듣고 있구나, 뭔가 이렇게 느낌이 전달이 되고 내가 또 말을 할 때도 호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앞으로 무슨 말을 들을 때 막 호응이 되고 공감이 되면 이렇게 계속 표시를 해 주시면 그런 걸로 조금이나마 서로 리액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온라인에서의 말은요. 스피커가 한 명일 때 쭉 얘기를 할 때요. 주변에 소음이 들어오면 제 말이 끊깁니다. 즉 한 명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원 다 음소거를 해 놓지 않으면요. 계속 주변에서 이야기가 들려서 거의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음소거를 다 해 놓고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를 처음에 몰랐을 때는 저는 다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의 말이 끊겨 들려서 제 전달력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음소거가 이 줌에는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게 없어서 되게 아쉬운데 이 줌이라는 화상 회의 시스템에는 모두를 음소거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음소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음소거를 한 명 한 명 지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람들을 풀게 해서 말을 하게 하고 다시 끝나면 음소거를 하고 요렇게 진행하는 거를 또 저희는 활용을 하면 이렇게 안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한번 기억하시고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구글 프리젠테이션으로 잠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프리젠테이션으로 다 들어오셨나요? 지금 보면 첫 번째 페이지 말고 두 번째 페이지를 잠깐 들어가면요. 웰컴의 첫 번째 페이지가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 오늘의 아젠다가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거를 저와 함께 하고 그다음에 단순한 기법을 넘어서 이 안에도 온라인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상호작용들의 어떤 원리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만드는 그라운드를,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대하는 점, 그다음 성찰까지 요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온라인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툴을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엑셀, 하나는 파워포인트, 하나는 비캠퍼스. 세 가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구글 계정만 있으면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비캠퍼스도 선생님이 비캠퍼스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고 무료는 3개의 캔버스를 가질 수 있어서 수업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학생들은 회원가입하지 않고 방금 선생님이 들어온 것처럼 링크만 열어도 다 회원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다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선생님에게 가급적 세 가지 툴을 다 활용할 수 있게 자기소개는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2번, 3번, 4번은 비캔버스, 성찰은 엑셀 요렇게 세 가지 툴을 다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는요. 세 개를 다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너무 복잡해서 어려워할 거예요. 선생님은 내가 경험해 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만 골라서 수업에 맞게끔 그 세 개 중에 한 가지로 수업을 하시는 걸 권해 드리고요. 요번에 요거 할 때는 제가 세 가지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자기소개 네 번째 페이지에 제가 다섯 번째 페이지로 잠깐 넘어올게요. 저를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기 다섯 번째 페이지에 보면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네, 요 사진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메뉴에 보면 삽입, 이미지 해서 선택하는 메뉴들이 있고요. 네, 삽입, 이미지, 네,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하면 자기 사진도 물론 좋지만 나를 잘 나타내는 다른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사진도 올려보고 나를 잘 표현하는 해시태그, 요즘 아이들 해시태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해시태그를 이렇게 달아놓고 이 수업이 기대하는 점을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까지 우리 선생님에게 한번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B반 밑으로 보면 자신의 이름이 있는
슬라이드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미리 작성해 놓고 이름까지 적어뒀어요. 혹시 없는 분은요, 바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각자 자기 이름이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제가 딱 5분만 드릴 테니까 5분 안에 아주 간략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와 그다음에 사진을 한번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활동의 의미나 이 활동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각자 자신의 이름이 있는 페이지로 잠깐 들어오셔서 자기소개 작성 5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I want more. Impossible to ignore. Impossible to ignore. And they'll come true. Impossible not to do. Impossible not to do. And now I tell you openly, you have my heart, so don't hurt me. You're what I couldn't find. A totally amazing mind, so understanding and so kind. You're everything to me. Oh, my life is changing every day in every possible way. And all my dreams, it's never quite as it seems. 'Cause you're a dream to me, dream to me. 사실은 요거를 어떻게 좀 나누고 이런 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찾아보는 게 저희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덜 쓰셨더라도 쓰는 데까지만 작성을 하고요. 또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더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제일 먼저 계신 선생님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민주 선생님 혹시 음소거를 푸시고 간단하게 자신을 한번 한 30초 내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음소거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명지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민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저를 표현하는, 네, 반갑습니다. 저를 표현하는 키워드 3가지인데요. 요즘 들어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겁 없이 도전은 하고 있으나 너무 느리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 좀 많이 더디지만 함께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작성한 것을 이렇게 선생님이 "누구 발표할 사람 없어?" 라고만 하면 온라인에서는요. 더 발표하기가 오프라인보다 쉽지 않아요. 나만의 공간이고 누가 또 발표를 할지 또 서로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름을 이렇게 호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호명을 하면 이것도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호기심을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민주 선생님이 다음 쭉 내려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지향 선생님이요. 네. 어디 계세요? 네. 음소거 풀고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전지향 선생님. 네. 음소거를 전지향 선생님 혹시 계세요? 아, 네, 마이크를, 아 네. 인제 됐습니다. 마이크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인제 들립니다. 아, 들리시는군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뭘 얘기하는 거죠? 네. 자기소개요. 네. 3 가지. 아, 네. 저는 의정부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국어교사고요. 음, 저는 호기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어, 지향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름처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인격을 지향하는 스스로와 학생 교육을 시키고 싶은 그런 원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내가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의 절충이 좀 어렵고, 그런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걸 탐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은 요즘에 제가 이제 마음을 좀 다스리는 그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좀 통찰을 주는 그런 문구로서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있는 것을 당겨오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삶을 잘 살자 이런 걸로써,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 지금의 삶 속에서 온전히 느끼고 바라보고 하자, 뭐 이런 의미로서 학급에도 이거를 이미 출력해서 붙여놓은 상태인데 아이들을 만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지향 선생님 한 네. 분만 더 지목해 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 거를 아직 못 봤는데요. 이루리 선생님 궁금합니다. 네. 이루리 선생님. 음소거 풀고 네. 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되게 짧게 썼는데 선생님들 보니까 너무 길게 쓰고, 아, 저만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네, 저는요, 이 사진은 저희 꼬맹이 사진이고요. 햇살 좋은 날, 아이가 이렇게 햇살 좋은 날 베란다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기분 좋을 때 즐기는 거, 그냥 좋은 순간에 그 순간 자체를 즐기는 게 저였던 것 같아서 사진을 그렇게 골랐고요. 저는 배워서 남주자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배움이라는 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이들 남주는 몇 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육 목표, 인생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에너제틱이라고 넣었고, 아이들이 이제 작년에 아이들이 항상 내년에 선생님을 내년 후배들에게 소개해봐 이렇게 하면은 하루 종일 매너 메이크스 맨 매너 있게 굴어라 매너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래서 매너. 그래서 지금 교육이 되게 새로운 변혁의 시대에 갑자기 놓여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여건이 되면서 언젠가 와야 할 변화가 좀 너무 급진적으로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체도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즐거움으로 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또 우리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민주 쌤, 전지향 쌤, 이루리 선생님의 소개를 들었는데요. 네, 우리 잘 들었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이런 자기소개 시간들을 조금 회고해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자기소개란 무엇일까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이름을 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한 반의 아이들과 함께 자기를 나타내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또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온라인에서의 자기소개는 오프라인과 비교했을 때 또 무엇이 다르고 또 달라져야 할까요? 사진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넣을까? 네, 이렇게 볼스데이 어, 사진은? 네, 음소거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많은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질문들이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첫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선생님, 자기소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소개는 왜 필요할까요? 자기소개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기소개라는 것을 조금 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또 뭔가 존중받고 또는 그들만의 그 한 명을 위해서 만든 공간들을 이렇게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에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미리 아이의 이름을 적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너를 위한 공간이야. 너를 위한 공간이야. 이 공간에 들어와서 네가 표현하고 네가 나타내고 싶은 거는 어떤 거든 좋으니까 한번 나타내 볼래? 어떤 느낌이세요, 선생님? 그냥 막 불러서 그다음에 길동안 너 소개해 봐. 그다음에 너 소개해 봐. 너 소개해 봐. 이렇게 바로 자기소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만을 위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위해서 시간을 주었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그 아이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냥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되게 준비되지 않은 채 또 갑작스럽게 좀 당황스럽고 가뜩이나 온라인이라는 이 공간이 낯선데 거기에 더 발표까지 이렇게 받으면 더 당황할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안전하게 너만을 위한 공간에서 눈치 보지 않고 또 시간을 허용해서 스스로 작성하고 기록하는 시간을 먼저 준다라는 거는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확보가 되면 조금 더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프라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온 게 아니라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가질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조금 느린 친구, 어떤 친구는 빠른 친구가 있는데 느린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은연중에 약간의 컨닝과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감을 잡는 시간들을 암묵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죠. 이게 온라인에서 허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것도 정말 괜찮다. 어쩌면 더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온라인 툴킷은 단순한 툴킷을 넘어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지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이름을 적어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의 귀찮을 수 있지만 한 장 한 장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이들이 담아낼 이 공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한 장 한 장을 만들어낸다면 사실은 컴퓨터로는 카피 복사하면 끝인 행동이지만 거기에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하나 더 담아낸다라는 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공간들을 만들면 우리 아이들도 또 존중받는 느낌에서 내 공간 내에서 나를 잘 표현하지 않을까. 참고로 고등학교 아이들이랑 했을 때는요. 아이들한테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써서
고등학생들은 전혀 무리가 없이 쓰고요. 중학생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은 제가 실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이게 가능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실제 실험을 해보시고 수업을 해보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가능하게 뭘 바꿨는지가 또 노하우를 얻게 된다면 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제가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 그냥 의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 스스로, 우리 선생님 스스로가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소개의 모습과 색깔과 어떤 흐름, 결은 저는 수십 가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자기소개를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왜 하고 싶으세요? 그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소개도 디자인해 보신다면 그전과 다른 온라인에서 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자기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온라인이라는 이 공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구나, 이 공간에서 나도 괜찮구나, 나도 얘기해 볼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나도 이 공간이 어색하지 않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죠, 선생님? 자, 그러면 네, 자기소개를 넘어서 여기에 보면 슬라이드도 두 번째 가면 그라운드룰과 여러 가지 세션들이 계속 준비가 되어 있어요. 파워포인트로 계속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빅캔버스로 넘어가서 빅캔버스 툴을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우리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빅캔버스로 이동해 주시고요. 제가 몇몇 선생님들한테는 학교 네트워크에서는 빅캠퍼스가 접속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셨어요. 실제 그런지 안 되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접속하셔서 들어오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는 방법을 만약에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 정 안 되면 네, 파워포인트에서 머물러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기 다 들어와 주셔서 첫 번째 페이지에 한번 낙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왼쪽에 보면 화살표, 그다음에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다들 연필을 모양을 하나 찍어서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네, 작성을 한번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필은 그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쓰든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요. 색깔도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고 네. 연필을 다 쓰셨으면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또 하나 써서 글자 크기도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도 바꿔보시고 네, 위치도 한번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자를 네, 써서 네, 텍스트를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T자도 있죠.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의 교재 PDF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이 아주 좋습니다. 포스트잇이에요. 이렇게 포스트잇을 누르시면 이 가운데 포스트잇이 있고요. 네, 요거를 자기 이름을 먼저 쓰고 자신의 의견들을 할 수 있죠. 저는 환영합니다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각자 포스트잇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위치가 동일해서 네, 미리 포스트잇을 준비해 놓고 이동시켜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이동해 드릴게요. 네, 잘 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 밑에는 네, 여러 가지 또 도형들이 있어요. 네, 도형들도 한번 보시고 스티커 기능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 포스트잇 옆에다가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서 네, 옮겨 놓을 수가 있죠. 네, 스티커도 가능하죠. 여기에 스티커도 옮겨 놔 주시고 네, 별표도 옮겨 놔 주시고 네.
재미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생각을 한 페이지에 담아서 할 수 있는데 요 한 슬라이드에 30명이 다 담기에는 포스트잇 사이즈로 비교했을 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 제목을 같이 달고 아래 위로 쓰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고 모둠별로 쓰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모둠별로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B반이거든요. B반은 저기 10페이지 슬라이드 10번으로 가셔서 이쪽으로 다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만 낙서하시고요. 네, 낙서는 이제 그만하시고, 네, 10페이지로 다 와주세요. 네, 10페이지로 다 오셨으면, 여기에 보면 소회의실 1, 11페이지가 소회의실 2, 소회의실 3, 소회의실 4, 소회의실 5번까지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다 소회의실로 5모둠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줌은 되게 놀라운 기능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25명, 30명이 있으면 6명씩 묶어서 소그룹으로 나눠서 분인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습니다. 그래서 분인 토의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먼저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데 뭘 할 거냐면요. 제가 두 번째 드리는 게 바로 의미 있는 배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켜갈 규칙을, 요거는 온라인에서의 의미 있는 배움을 말하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의미 있는 배움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만의 규칙을 지킬까를 선생님이 학생들과 같이 한번 요 규칙을 정하는 걸 해본다면 저는 첫 수업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리액션을 손으로 잘 해주자, 또는 가급적이면 음소거 해놓자, 이런 온라인에서의 어떤 규칙들을 우리 아이들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더 지켜질 가능성이 높고 아이들 스스로도 찾아서 좋겠죠. 그래서 그라운드 룰을 우리 소그룹별로 6명씩 모였으면, 아마 5명, 4명일 것 같은데 모였으면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그라운드 룰을 각자 포스트잇에 하나씩 쓰고요. 그 다음에 쓴 거를 다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해서 우리 조에서 그라운드를 하나만 이렇게 의사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업까지 하는데 제가 8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55분까지 다시 모여주시는데 지금부터 제가 소그룹 회의실 1, 2, 3, 4, 5로 넘어가시면 내가 속한 소그룹이 몇 번인지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슬라이드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늦게 들어오신 분이 조장님이십니다. 제일 늦게 들어오신 조장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메인룸으로. 오, 네, 혼란과 어려움이 계셨나요? 네, 지금 선생님들 작업한 거 계속 보면서 저는 1모둠으로도 들어갔다가 뭐 또 다른 모둠으로도 들어갔다가 교사는 모둠별로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소회의실 기능이라고 기본 디폴트로는 옵션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줌 무료 버전으로 보면 무료 버전 저는 무료 버전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료 버전에서 그 세팅에 가서 고급 옵션에 보면 소회의실을 활성화한다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거를 켜줘야 소회의실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작업하는 것까지 해서 이 소회의실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해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저희가 조금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모듈 활동이 온라인으로 가능할까? 물론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보내고 또 아이들 하나하나 챙기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소그룹을 어떻게 활용해 볼지 또 그런 것들도 좀 더 연구하고 실험해 볼 만한 충분한 의미 있는 어떤 시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계속 이제 채팅창에도 있는데 네,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보내기 하면 다 보내지고요. 부르기 하면 또 다시 방금처럼 다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조금은 수월하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뭔가 줌이라는 공간에서도 소그룹이 있지만 프리젠테이션의 공간도 소그룹으로 나누고 빅캔버스의 공간도 소그룹으로 나누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엑셀 공간도 소그룹으로 나누고 얼마든지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빅캔버스 안에서 우리 소그룹에서 논의됐던 것 중에서 그래도 다른 조가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됐는지도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회의가 진행이 된 것처럼 보이는 우리 4조로 한번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네, 투표까지 네, 진행을 한 네, 4조에 우리 조장님 잠깐 한번 모셔볼까요? 네, 4조 조장님 누구셨어요? 혹시 마이크 음소거 풀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했어요. 이루리입니다. 아, 네, 선생님. 이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임의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스티커가 드래그 앤 드랍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잘 안 됐거든요. 있는 건 복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완벽한 투표를 하지는 못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아까 마우스 움직임을 봤을 때, 어, 네, 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 기다려주기에 많이 공감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 경청해주고 존중하고 잘 듣자는 내용 쪽에 아무래도 마우스가 많이 커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되게 어, 굉장히 민감하게 세세하게 또 잘 관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를 기다려주자. 네,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함께 지킬 만한 또 좋은 규칙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5조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조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여기에도 지금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리 이름을 쓰신 선생님이 딱 한 분 계세요. 여기 정미숙 선생님. 네, 정미숙 선생님 자신의 의견을 한번 표현해 주시겠어요? 음소거 풀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미숙 선생님 안 계시나요? 네, 음소거 풀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다 보면 보통 잘 못 따라갈 때 몰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 많아서 꼭 질문하는 아, 거를 이렇게 적극 권장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더더욱이나 되게 자신만의 공간이고 학생들이랑 같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나만의 공간에서 집에서 따로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렇게 모르면 모르는 아이들을 잘 못 따라오는 아이들을 놓치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의견 덕분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조금 덜 발생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두 번째 활동인 그라운드를 만들기 활동을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툴은 빅캔버스를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빅캔버스는 생각보다 이렇게 한 20명은 좀 많지만 그래도 한 10명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들어와서 한 슬라이드에 자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쓰고 기록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죠.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여기에 지금 소회의실 5번 슬라이드를 보는 것처럼 제가 다 말했으면 다 끝났어요 라고 말하기 위해 이름을 적어 놨잖아요. 때로는 어떤 아이들한테는 이름을 적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누가 무슨 의견을 기록했는지 서로 또 알기 위해서 이름을 쓸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고 판단하셨을 때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할지 이름을 쓰게 할지는 선생님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적절한 룰을 또는 가이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그라운드 룰을 쓴다라는 것, 또 아이들로부터 물어본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런 것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먼저 이 질문을 선물해 준다면, 아이들이 먼저 선생님에게 이야기 듣기 전에 스스로 한번 그 규칙을 찾아본다면 아마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수업을 좀 기다리지 않을까, 또 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좀 있고요. 생각보다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먼저 해본다라는 게 막상 정말 잘 될까? 아이들이 그냥 장난스럽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해도 잘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오만 가지 걱정은 저도 충분히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한번 했다라는 거는 아이들 스스로에게 조금 더 지키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라운드를 또 첫 수업에 수업을 디자인해 나가고 수업을 진행할 때 요 그라운드 룰을 같이 한번 정해보는 활동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할 건데요. 우리 지금 여기 보다시피 17 슬라이드, 17페이지로 이렇게 한번 쭉 오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빅캠퍼스에서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슬라이드가 동일한 질문이고요. 약 20명이 다 적기가 힘들면 아래쪽에 가셔서 적으셔도 됩니다. 기대하는 점이란 무슨 질문이냐면요. 선생님이 이번 학기에 내 과목에 들어온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올해 우리가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이 과목을 함께 배우게 됐는데, 너희들은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싶니? 무엇이 기대가 되니? 또 이 수업을 마치게 되면 너희들은 이 온라인 수업 또는 한 학기가 마쳤을 때 어떤 모습이 되고 싶어? 뭔가 기대하게 만들고 또 긍정적으로 상상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대할 게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 하나가 주는 힘이 되게 크거든요. 생각하게 하거든요. 뭘 기대해야 되나? 그런 아이들한테도 뭘 기대해야 돼? 누군가가 먼저 쓰고 또 쓰는 글을 같이 보면서 아, 저런 거 쓰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또다시 기대하는 점을 만들어내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이 학생처럼 저와 함께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이 과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배움을 또는 어떤 기대하는 점을 갖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무엇을 기대하고 싶은지, 무엇을 변화하고 싶은지, 그 질문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기록해 보시되 이름을 위에다가 써주시고 밑에다가 내용을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자유롭게 한번 작성해 보시라고 제가 3분 짧게 한번 시간을 드리고요. 그거를 몇 분만 살짝 한번 같이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쓰는 시간 3분 드릴게요. 네, 무엇을 기대하고 싶고, 무엇을 배우고 싶고, 무엇을 변화하고 싶고, 무엇을 성장하고 싶고, 네, 뭐든 좋습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본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이렇게 같이 보면서 생각을 또 보태고 이게 온라인이 가지는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학교 컴퓨터로 빅캠퍼스 접속을 시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컴퓨터에서는 좀 접근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유 드리는 화면으로라도 같이 참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우리 선생님들 몇 분 적어 주셨는데요. 제가 몇몇 선생님들 이야기만 간단하게 한번 초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정혜진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네, 음소거 풀고 네, 한번 네, 이야기 나눠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울 때 항상 아이들의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애들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보고 수업을 설계하면은 아무래도 그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거를 조금 더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다 어려운 시기에 잘 배워서 네, 좋은 수업을 한번 설계해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첫 번째 페이지에서도 잠깐 초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우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임은우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 되게 두려웠거든요. 그 온라인 계약이라든가 원격 수업이라는 게 되게 두렵게 다가왔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두렵지 않다는 거, 해보면 괜찮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온라인 속에서도 왜 대면 수업을 할 때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온라인 상에서도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주현 선생님 되게 길게 써주셨는데요. 혹시 잠깐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음소거 네, 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좀 길게 썼네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이 가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고 막연하게만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잘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안도감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송일쌤 지도하에 배우는 학생이 돼 보니까 좀 전에 혜진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의 입장에서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거리들이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오늘 이렇게 자기소개, 그라운드를 정하기, 기대하는 점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기, 이 세 가지 활동을 첫 수업에 해볼 만한 활동으로 한번 기획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마지막 툴이 있습니다. 엑셀이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이 활동의 회고를 엑셀로 넘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은 또 다른 느낌인데요. 지금 또 링크를 한번 받으셨으면 또 아까 열어놓으셨던 엑셀로 가셔서 제일 마지막 4번 탭에 성찰하기로 잠시 다 같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왼쪽에 보면 아예 이름을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도움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또 이렇게 선물해 준 거고요. 우리 선생님 오늘 짧지만 1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새롭게 느끼고 깨달았던 점 또는 그런 의미들을 여기다 기록해 주시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끼리 나눈 그 의미들이 더 보태어져서 아마 선생님들끼리의 어떤 영감들을 풍성하게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새롭게 깨달은 점을 풍부하게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른쪽에 더 좋은 온라인 워크숍을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거는 있는 분만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활동이고요. 성찰 왼쪽에 있는 질문에 각자 잠깐 적는 시간 적고 제가 여기도 한 두세 분만 발표를 요청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잠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the pyramids along the Nile. Watch the sunrise on a tropic isle. Just remember, darling, all the while you belong to me. See the marketplace in old Algiers. Send me photographs and souvenirs. Just remember when a dream appears, you belong to me. I'll be so lonesome without you. Maybe you'll be lonesome too, and blue. Fly the ocean in a silver plane. See the jungle when it's wet with rain. Just remember till you're home again, you belong to me. Just remember till you're home again, you belong to me.
words are flowing out like endless rain into a paper cup. They slither while they pass, they slip away across the universe. Pools of sorrow, waves of joy are drifting through my open mind, possessing and caressing me. Childhood is a flower. Oh,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네, 음악 들으면서 되게 좋죠. 네.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Oh, nothing's gonna change my 한 1분 정도 후에 몇 분만 초대해서 성사를 같이 나누고 전체적인 랩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call me on and on across the universe. Thoughts meander like a restless 네, 이루리 선생님 위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몇 % 안 남았다고 합니다. as they make their 그러면 across the universe. 내 이름을 직접 언급해 주신 선생님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여한기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잠깐 요청드려도 될까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떨리네요. 저 목소리 들리네요.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사실 계속 이렇게 참여를 못했어요. 제가 버벅거린다고 좀 부진했어요. 근데 이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이 따뜻하게 느껴졌던 건 좀 사실 기술 저같이 분명히 아이들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그런 아이도 기다려주면서 찬찬히 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좀 진심 어린 마음이 또 이렇게 기다려줄 것 같아요. 애들도 저희들을. 그래서 테디 선생님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서 저도 좀 선생님이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또 너희들에게 다가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이렇게 딱 반응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혹시,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안 호명해서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크 내푸시고 이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마무리 단계라. 네. 네. 혹시 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언주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그러니까 사실 며칠 동안 계속 교육청 연수나 선생님들이 공유해 주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너무 기술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연수에서는 좀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한 고민들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온라인 상과 대면 상황에서의 차이를 이제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이들에게 나의 목적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의미 있는 것들을 채울 수 있을까를 좀 더 엿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도움되는 기술도 얻어가는 것 같아서 참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임수진 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세요. 네. 제가 첫 번째 위에 있는 임수진 선생님을 초청해 보고 싶은데요. 혹시 네,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교사가 좀 여유롭고 천천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평소에도 수업할 때 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이 수업을 할 때는 애들 반응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좀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으로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제 주신 툴들을 활용해서 학생처럼 해봤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좀 응용해서 만들 수 있을지는 또 다른 고민이어서
잘 하시는 동료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랩업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은 저희 화면 공유된 거 잘 보이시죠? 이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은 제가 링크를 드렸지만 선생님들이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잠깐 처음에 소개를 못하고 갔는데 와우디랩에 우리 찬희 매니저가 지금 계속 뒤에서 부지런히 저를 좀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찬희 매니저가 지금 계속 여기 파일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를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같이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제 위에 보면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파일을 누르시면 밑에 보면 다운로드 있죠. 네, 파일 다운로드 엑셀을 선택하시면 이 파일이 그대로 선생님 노트북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께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수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개인 구글 계정으로 다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업로드를 해서 아이들한테 링크를 보내주는데 잠깐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로 들어가시면 선생님이 만약에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가 있죠. 네,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업로드 기능이 있을 거예요. 방금 다운로드 받은 거를 저기 왼쪽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셔서 파일 업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파일 업로드를 해서 방금 다운로드 받고 수정한 파일을 선택해서 올리면 선생님은 그 파일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택해서 한번 올라와 볼까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새로 하나 파일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 파일을 다시 오픈을 해 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오픈을 하면 지금 화면과 같이 네,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열어야 에디트가 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링크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URL 창에 있는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주시되 단 공유 설정을 좀 수정하셔야 돼요. 기본은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열려면 이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음을 수정할 수 있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URL 창에 있는 저 주소를 복사해서 이제 단체 카톡방이나 메일로 보내주셔야 이게 아이들이 그 메일 주소를 누르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링크를 제공해 주시는 걸로 하면 제가 오늘 드렸던 파워포인트, 엑셀, 그다음에 빅캔버스도 선생님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수업이 마치자마자 제가 설문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실험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처럼 학생들과 직접 수업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보면서 제가 제공해 드렸던 이 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바꿔서 했더니 훨씬 좋더라. 그것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그거를 받아서 우리 공교육에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이 또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전파하고 또 나누고 여러 선생님들이 최대한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와 집단지성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뭔가 환경을 좀 만들어 가는데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순히 정말 대안으로서의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하게 강점을 활용해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나 가능성들을 저는 또 많이 보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런 경험들이 선생님들에게 또 다른 영감의 시간들이 되셨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지만 저희 학부모님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마음 모아서 늘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나가셔.